안녕하세요.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시골 노파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소설 시골 노파는 1941년 11월 야담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준호의 집에 덕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만난 지 20년도 더 된 고향의 이웃집 아주머니인데요.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죠. 서울에 꽃 구경하러 온 건데요. 지금까지 억척스러울 만큼 부지런하게 살아온 시골 노파 덕순 어머니, 과연 꽃 구경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흥미로운 뒤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달이라는 소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용목 작가는 자신의 고향 말씨를 작품에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이북 사투리가 나옵니다. 감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시골 노파 낭독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모습을 몰라보고 혹시 지나쳐버리지는 않을까? 거의 20년 동안이나 못 배운 덕순 어머니라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가면서도 나는 그게 잠옷 근심스러웠다. 그러나 급기야 차가 와 닿고 노도처럼 복도가 메어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 속에서도 조그만 체구에 유난히 커다란 보퉁이를 이고 재바르게도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의 노파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덕순 어머니일 것을 대뜸 짐작해냈다. 어디를 가서 단 하룻밤을 자더라도 마치 10년이나 살 것처럼 이것저것 살림살이 일습을 마련해서 보퉁이를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야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에 시골 있을 때 얻어들었던 기억이 그 노파의 머리 위에 보퉁이를 보는 순간 문득 새로웠던 것이다. 개찰구를 다 나와 바로 내 옆으로 세려는 것을 나는 어깨를 꾹 눌러 붙들었다. 덕순 어머니시죠? 아니, 내래 세견댁 준호가? 받는 대답이 틀림없는 덕순 어머니다. 그리고는 눈이 둥글해서 쳐다보는 게 준호라면 이렇게도 몰라볼 수가 있느냐는 태도다. 절 잘 모르시겠죠? 모르다니? 아, 그렇게 해도 어릴 적 모습을 몰라보는 법이 세상에도 다 있네. 니래 날 알아보고 찾았게 그러디 난 널 한나도 모르겠구나. 그래, 네 처도 잘 있고 아들도 공부 잘하디. 반가움에 못 참는 듯이 덕순 어머니는 내 손목을 꽉 붙든다. 그럼요, 자라나는 애들을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실상인즉 늙어가는 모습도 자라나는 모습에 지지 않게 변하는 성쉽다. 그 보퉁이 생각으로 짐작해서 붙들었게 그렇지 어렸을 때 대하던 그 모습의 상상만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뻔했다. 그 작은 키와 아장거리는 걸음만을 그저 의구하게 그대로 지니고 늙었을 뿐 그렇게도 풍만하던 피육은 다 빠져서 눈을 속인다. 고저내래 길을 알면은 편지 없이 차에서 척 내려 걸어 들어가련만 괜히 새벽통에 남 잠도 못 자게 님제를 나오래서 미안하외.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뭐 밤새껏 다리 뻗고 잤는데요. 참 아주머니는 차에서 퍽 고나셨겠어요. 인사와 같이 나는 우선 그의 머리를 내려 누르고 있는 보퉁이를 받으려고 머리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거는 내려놨다 이었다 하면 뭘 하겠음마? 집이 어딘지 그대로 들어갑세게래. 그 짐을 이고는 못 들어가세요. 짐은 지게꾼을 시켜야죠. 어서 인 내려놓으세요. 하고 다시 손을 보퉁이로 가져갔더니 덕순 어머니는 눈이 둥그레진다. 지게꾼을 시키면 또 돈을 줘야지 않나? 요걸 뭘 못 깨지고 들어가서 돈을 또 새기갔음마. 집에서 덩거당으로 나올 적에도 20리를
내래 이고 나온걸. 하지만 그 짐을 가지고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전차를 타요? 전차를 타? 집이 얼마나 멀기에? 멀어야 장안일 겐데 얼마나 서울이 넓어서 그러노 하는 듯이 사방을 한번 쭉 둘러 살핀다. 머지않죠. 바로 조선 밑이니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금화산 기슭을 가리켜 보였다. 했더니 덕순 어머니는 아니 거길 뭐 요걸 못 이고 걸어 들어가서 지게꾼을 시키고 전차를 타고 해. 성성한 다리들을 뒀다간 뭘 하겠음마. 어서 앞장서시.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버쩍 내 앞으로 나선다. 하지만 나는 늙은이에게, 더욱이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짐을 그대로 이우고 뒤에 달려 들어가기도 미안도 할 뿐더러 인사로도 그럴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짐은 짐꾼을 주고 전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건만 종시 짐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곧장 그대로 이고 서서 자꾸 걸어 들어가자고만 재촉이다. 처음 어려서 시집을 올 때에 겨우 채농 한 바리를 해가지고 온 것이 세간의 전부였던 가난한 살림으로 근처 집논을 몇마지게 얻어서 농사를 지으며 추수를 해가지고는 왕복 70리나 되는 가깝지도 않은 산골길을 남 다 타는 기차 한 번 타는 일 없이 장이면 장마다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벼를 찧어 이고 들어가서는 국수 한 그릇도 안 사 먹고 선자리로 또 좁쌀을 팔아내다가 그것도 아깝다 죽을 끓여 먹으며 푼돈을 아끼고 뜯어 모으기 물은 몇 해에 논 맞이기까지 10여 두락을 잡아 놓았으니 오죽한 여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동네에 남겼던 덕순 어머니. 나는 그런 덕순 어머니의 성품을 잘 알고 있다. 더 말을 해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내 시간도 바쁘고 해서 미안한 대로 나는 그만 앞을 서서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들어오면서 뒤에 쫓아오는 덕순 어머니의 동작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로는 그 보퉁이가 헐한 것처럼 이야기는 해도 환갑이 넘은 노인에게 그것이 결코 헐한 짐이 아니었다. 점점 몸에 붙이는 모양으로 갈수록 숨소리는 거세가고 거리는 점점 멀리 떨어지며 쫓아오지를 못한다. 그 보퉁이를 받아서 내가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자면 역시 그것을 이는 수밖에는 아름이 넘는 그 큰 짐을 옆에다 낀다든가 손에다 든다든가 하기에는 도저히 생겨먹지를 않았다. 그러니 양복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내 머리에다는 그걸 이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르는 채 나는 그저 수굿이 길잡이 노릇만을 하면서 집까지 모시고 들어왔다. 밤새도록 차 안에서 뜬 눈으로 세우고 그 무거운 보퉁이를 또 이고 시달리고 노인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나 물 좀 주시오 해서 거의 한 주벌이나 냉수를 꿀꺽꿀꺽 들이키고 나더니 이젠 늙어서 하고 방으로 들어오자 누울 자리부터 보기에 베개를 내려다 드렸더니 베기가 바쁘게 잠이 맥시근히 들어버린다. 대체 이 노파가 무엇을 보퉁이 속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까? 전부터 보퉁이로 유명한 덕순 어머니라 나는 무던히도 그 속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손으로 꾹 찔러보았다. 소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큰한다. 그러나 서울 행장에 소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또 들어보니까 소음도 아닌 것 같다. 맞질하게 무겁다. 그게 다 뭐래요? 하도 큰 보퉁이라 아내도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지만 찔러는 보았다고 해도 거기엔 나 역시 대답할 말이 없다. 글쎄, 무얼까? 아내까지도 괜히 호기심이 그 보퉁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남의 짐에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고 해서
한참이나 돌아가며 아내도 나도 찔러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시간이 좀 바빠서 그만 나는 궁금한 대로 집을 나왔다가 오후 2시쯤에서 돌아와 보았더니 덕순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잠이 든 채 깨지 않고 있었다. 아내는 점심을 지어놓고 덕순 어머니를 깨워야 하나. 그러나 곤히 잠든 노인을 깨우기도 못하고 해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뭘 깨워야지. 다 식지 않나? 글쎄요. 아내는 그래도 꺼리는 것을 나도 시장에서 같이 상을 받으려고 덕순 어머니를 흔들기로 했다. 저 아주머니, 말없이 눈을 겨우 떴다 다시 감는 걸 보니 잠이 덜 깬 모양이다. 퍽 곤하시죠? 점심 다 되었어요. 일어나세요. 한 번 더 몸을 흔들었더니 아이고, 점심은 왜? 아 참, 내래구만 참 잘내기 잊었세게래. 하고 부시시 일어나며 발 길가리에 놓았던 보퉁이를 당긴다. 밥이 너무 뜬다고 서둘던 아내도 그녀의 손이 보퉁이로 가는 것을 보자 돌아서던 발을 다시 돌려 세우고 눈을 그리로 쏟는다. 볼을 여미어 둘러싼 그 가장자리마다 굵은 실 2겹으로 꼼꼼히 친 실밥을 덕순 어머니는 끊어질세라 차근차근 골라 뽑는다. 점심을 잡수시고 나서 보시죠. 아니, 여기 내래. 하면서 덕순 어머니는 그냥 실밥을 뽑아내더니 보퉁이를 푼다. 아청 무명 이불 한 자리가 비죽이 드러난다. 덕순 어머니는 보기를 활짝 풀어젖히고 말았던 이불을 드러내서 드르르 편다. 베개만큼씩 한 보퉁이가 또 그 안에서 둘이 나온다. 그녀는 그 가운데서 좀 길쭉한 놈을 골라 드러내더니 아마 굳었을걸. 섭섭해서 떡을 두어 되치 해개지고 왔구만. 하고 그 볼을 또 푼다. 당직이 나온다. 샛노란 콩가루 속에 묻힌 찰떡이다. 아이고, 아주머니도 떡을 왜 그렇게... 아니, 얼마 되나 뭐. 섭섭해서 거저 그러디. 자, 하나씩 들자오. 김치나 있음 좀 들여오시. 하고 허리춤에서 장독칼을 뽑아내더니 그 떡을 썩썩 베인다. 나는 그 떡의 구미보다 남은 보퉁이에 구미가 더 동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이다. 그러나 덕순 어머니는 거기에 무슨 비밀이나 담긴 것처럼 떡을 드러내놓고는 남은 보퉁이는 다시 먼저 모양으로 이불 속에다 꽁꽁 말아놓는다. 눈을 좀 붙이고 점심을 먹고 나니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덕순 어머니는 서울 와서 구경은 안 하고 잠만 자다니 하면서 마당으로 내려선다. 집이 무던히 초라하죠. 상을 들고 뒤로 쫓아나가던 아내의 이야기였다. 근데 마당은 어둠에 있노? 하고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방을 휘 둘러 살핀다. 하도 마당이 좁으니까 마당이 마당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마당을 찾는다. 서울집 마당이야 그저 대개 다 이렇죠. 아니, 그럼 저건 채원이고? 하면서 물동 옆에 파가 두어 폭이 서 있는 걸 턱으로 가리킨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집 채원이었다. 어디다 뭐 풋나물 같은 것 한 폭이 심어 먹을 데가 없고 가게에서 사다가 먹자니 며칠씩이나 묵었는지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들은 것이 손에 들어오기 쉬워서 아내는 항상 파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가는 기껏 꽂아야 10포기를 더 넘기지 못하는 그 물동 옆에다 흙을 약간 호미로 헤집고는 뿌리를 묻고 물을 주어서 며칠씩 살려서 먹곤 한다. 지금 남아있는 그 파도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세상에 푸성귀가 그렇게 귀해서 어떻게 살겠음마? 서울에서는 일습을 그저 돈 주고 사다 먹는 데기에 편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에겐 지금 한참 흔한 게 시금치라 산나물이라 이거야 돈을 주나 가서 뜯어오면 되는 걸 하면서 마치 우리 집 구경이나 온 것처럼 부엌부터 광이라 변소라 넘석넘석 구석마다 돌아가며 살펴보고 나더니 근데 우물은 어둠에 있음마? 하고 아내를 바라본다. 우물이야 여기 어디 있나요? 수돗물을 지게로 대먹지요. 그럼 서답질 빨래는? 그건 삭슬 주고요. 뭐? 서답질을 다 삭슬 줘? 빨아다간 바느질까지 삭슬 준답니다. 아니 바느질도? 그러면 님제는 서답질도 안 하고 바느질도 안 하고 거저 밥하는 거밖에는 하는 일이 없겠으게래. 그럼요. 살긴 그저 편하죠. 밥도 식모가 나가서 지금은 제가 짓게 그러지 밥도 짓나요 어디? 하는 것이 아내는 서울 살림에 그것 한 가지가 그저 자랑이라는 듯이 빼는 눈치다. 그러나 덕순 어머니는 편안이라니 아니 그게 어둠의 편안이야 하고 아내의 의사를 거스른다. 이 소리에 아내는 비위가 좀 틀리는 듯이 약간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더니 그럼 뭐 시골에서처럼 돼지 노릇만 하고 살겠어요? 서울 왔으면 호강도 좀 해봐야지 하고 어성이 좀 세차진다. 나는 그런 호강은 호강인 줄 모르갔습대. 여보시, 제 입에 넣고 제 몸에 걸치는 건 자기 손으로 하고 앉았어야 호강이디. 그게 뭘 호강이 같음마? 마당 귀에 우물도 하나 없고. 아주머니처럼 그럼 일평생을 일만 해야 그게 호강이겠어요? 시골 사람은 참 생각하면 불쌍해. 하고 비웃는 눈치를 보이니 에게게 불쌍도 쎄해라 하고 무엇을 잊은 것처럼 새삼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젠 벌써 반저녁이 됐다. 물내 없음마? 하면서 마루로 올라선다. 물낸 뭘 하시게요? 명주실 올릴 걸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글쎄 내래 물내는 없을 줄 알아서 그럼 꿀이나 게르야겠군 하고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젖히고 남은 보퉁이 하나를 또 드러낸다. 푸는데 보니까 그 보가 전부 명주실을 올린 가랍사리 뭉치요 꾸리를 곁는 데 쓰는 도구들이다. 그거 보세요 아주머니. 잠깐 서울 구경 와서도 좀 편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건요 일이 아니라 일의 노예예요 노예. 아니 뭐 달라 그런마? 글쎄 며느리가 맹디를 짜기 시작했는걸 내래 꿀일 게래 주야디 누기래 게래 주갔음마. 그래서 가랍사리를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참 짐만 돼 왜? 하고 빈자리가 없이 헌겁으로 몇 겁이나 발라낸 밑빠진 채바퀴를 드러내서 막대기로 가랍사리를 꿰어 걸어놓더니 남이야 아무러건 자기 할 일은 그저 그것이라는 듯이 덜덜 꾸리를 곁기 시작한다. 이튿날은 덕순 어머니가 목적하고 올라온 창경원 벚꽃 구경을 마침 일요일이라 내가 모시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화신만 들어가 보자는 걸 나는 진고개로 빠져서 미나까이, 히라다, 미스꽃이, 조지아까지 구경을 시켜드렸다. 꽃이 이제 활짝 피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저께부터 창경원에 가보겠다고 벼르던 아내는 꽃 소식이 급한 듯이 마주 나오며 묻는다. 구경이 거저 사람 구경 입대게래.
5월 술이 씨름판보다도 더해. 에게 웬 사람이 그렇게 많겠음마 사람도.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을 하며 마루에 털썩 앉는다. 이제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죠. 아주 만개죠. 실세 여부시 밤에도 거저 거갔디 무슨 별꽃이 가서마. 나는 꽃 구경하게 제법 훌륭한 줄 알았더니 거저 그렇구만 뭐. 대수롭지 않은 대답이다. 글쎄 어쩌면 야행이라는데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죠. 저녁 먹고 또 가실까요? 그건 무슨 구경이라고 이제 와서 또 가갔음마. 난 밤엔 꿀일 좀 게르야겠세. 본래 내래 이번에 어디 서울을 올라올 길이 와. 며느리래 배틀을 버텨놓질 않았나. 셋째래 젖끝에 매달려 잼이 배 못자게 송화를 안 시키겠나 하는 거를 거저. 그래도 난 싫대도 아들이 자꾸 방금 죽기나 하갔는디 죽기 전에 금년에 넣어서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하시고 내려오라고. 너무도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또 어떻게 정성을 깨트린 것 같아서 올라왔디. 서울이 뭐이와 다내래. 하고 수건을 벗어 보얗게 묻은 먼지를 턴다. 그러면요, 막 떠나야 구경을 올라오시지. 어쩌면 시골서 서울 구경이라는데. 하고 나도 마루로 올라섰다. 아니 여보시, 난 그까진 꽃 구경보다도 백화점 구경이 더 스럽습대게래. 아이고 그 천들도 고운 게 많기도 합대. 사발이랑 또 댕가장 단대긴 얼마나 묘한 게 있고 난 거저 고개 탐납대. 아, 그래서 조지아에서 아주머니 그저 그걸 들고 그렇게 만지작거리셨군요. 하고 낮에 덕순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만지고 섰더랬거니 하는 생각이 나서 희죽이 웃었더니 나 그걸 한 개 사게 지고 올 걸 그랬나 봐. 손주놈 밥상에 놔주게. 하고 무던히도 아련해한다. 그렇게 아련하시면 요 앞에서 사시죠. 그런 건 사기 전마다 드립다 쌓인 게 그거예요. 라고 했더니 있어. 요 앞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럼 여부시 나하고 좀 또 나갔다 들어옵세. 하고 일어선다. 종일 돌아다녔더니 맥이 폭삭이 나는 게 조금도 움직이기 싫은데 또 나가보잔다. 그깟 거야 뭐 그리 급하실 게 뭐 있어요? 급할 건 없디만 앉아있음 뭘 하겠음마. 살 건 사놓아야 마음이 시원해. 하는 말이 곧 같이 나가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그래서 앞거리에 또 모시고 사기전으로 나갔더니 조지아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묘한 것이 없다. 새 집이나 돌아가며 보았어도 그런 게 눈에 띄질 않았다. 그러니 나온 김에 또 조지아로 다시 가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 5시 반. 백화점들은 문을 닫을 때다. 내일 내가 회사에 갔다 오는 길에 사다 드린다고 해서 안심하고 돌아 들어오던 덕순 어머니는 금물전 가게 앞에 이르러 문득 발을 멈추더니 여보시 하고 나를 찾는다. 돌아다 보니 집게에 집어서 문 앞에 매달아 놓은 무슨 나무 핀쪽 같은 것을 가리키며 우리 저거 한 개 살까? 한다. 저게 뭔데요? 저게 쥐창에 쥐약 아니와? 우리 께선 지금 그걸 살래야 살 수가 없음대게래. 그래서 고양이도 없고 지난 겨울엔 고놈의 쥐새끼들이 배를 얼마나 축냈는디 가만이란 가만인 모조리 돌아가면서 쏠고 하면서 올려다보다가 저거 얼마요? 하고 묻는다. 그래 15전이라니까 그럼 둘을 달래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내를 보더니 참 서울은 서울이구만. 우리 개선 살 수 없는데 내래 작은 며느리네도 한 개 개지고 주려고 그래서 둘을 사서 하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한다. 아이고 그래 서울 오셨다가 작은 며느리 비단 치마 저고리감이나 한 불씩 좀 끊어다 주시지. 아주머니도 참 쥐창애가 무엇이에요. 하고 웃으니까 여보시 그런 말 맙세. 비단 초마 조거리 입고 김을 어떻게 매갔음마? 네 불감 봐가면서 발을 패야지.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 속에다 그걸 꽁꽁 쌓아 넣는다. 그리고는 내일 저녁차로 집에 내려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꾸리를 겼는다. 밤에도 몇 시에야 갔는지 11시쯤에서 우리 내외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녀는 드르릉 드르릉 그저 꾸리만 겼고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마 8시는 되었을까? 어쨌든 그런 시각이었다. 전에 같으면 이맘때면 벌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상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각이었만 어제 종일 돌아다닌 것이 몸에 마취였던 모양인지 그때까지 나는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야 겨우 눈이 틔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서 밖에 좀 나가보세요. 아내는 무슨 민망한 일이 있는 듯이 미닫이를 방시시 열고 말끝을 비빈다. 전에 같으면 어서 일어나서 상을 받으라고 할 것인데 밖에를 나가보라는 것이 이상한 말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나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다. 아니, 아까 나 일어나기도 전에 덕순 어머니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아내는 이상한 일이라는 듯 눈을 약간 크게 뜬다. 그렇다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거리에 나갔다가 혹시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못 잊어 하던 그 고추장 단지를 사러 조지아에 혼자 간 것인가? 어쨌든 문 앞에 나가보려고 옷을 추려입고 막 마당에 내려서려는데 대문이 찌꿍하고 밀리기에 내다보니까 덕선 어머니가 물이 남실남실 담기운 바켓을 들고 숨이 차서 들어오다가 문턱 안에 겨우 들어 넘겨놓고는 후 하고 한숨과 같이 허리를 뒤로 젖힌다. 아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마주 달려나가니 님제는 어서 밥이나 지으시.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바켓을 들어다 물독에 붓는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또 바켓을 들고 대문을 향해서 나가려고 돌아선다. 아니 아주머니 물은 왜 깃느라고 그러세요? 근처에서 흉들 보게. 아내가 바켓을 붓더니 흉은 내 손발개지고 내래 물 깃는데 어느 누가 뭐라고 하매? 벨소리를 다 말으시. 비웃는 태도로 뿌듯친다. 아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70노인이 그 층층댔기를 물바켓을 들고. 나도 마주 나가 말렸다. 가만히 보니 어제 아침 물장수하고 아내가 말다툼하는 거를 덕순 어머니가 들은 모양이다. 지게로 물을 대니 사실 물을 마음대로 풍족히 쓸 수가 없다. 그런데다 꼭 46개 층계를 올라와야 하는 금화산턱의 돌층대길이라 맨몸으로 마음을 턱 놓고 올라오제도 어지간히 숨이 찬 지대이니 이 지대를 새벽 5시부터 물지개를 지고 오르내리는 물장수가 힘이 안 들 수가 없다. 눈치를 봐서 가끔 잡수를 한다. 어제도 아내가 뒷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는 3지게를 가져와야 할 것을 2지게만 가져오고는 다 가져온 듯이 시치미를 딱 대고는 찌꿍하고 대문을 닫고 나간다. 그래 물이 한 지게 덜 왔다고 채근을 해도 물장수는 곧장 다 왔다고 버티니 싸움을 못할 바에는 하는 수가 없다.
이래서 한 번 물이 모자라면 일정하게 날마다 쓰는 물이라 날마다 그만큼씩은 물의 군색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밤에도 물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덕순 어머니도 듣고 앉았다가 늘 그래서야 그 어떡하겠음마 하고 자기 걱정처럼 근심스러워하더니 돌아갈 물을 채워줄 궁리였던 모양이다. 그 정성에는 지극히 감복되는 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의 손에 물 바켓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어서 바켓을 놓고 들어오세요. 나도 바켓을 붙들었더니 글쎄 내 걱정은 말래도 그래 하고 여전히 뿌리치면서 바로 제대로 길었으면은 벌써 저 독은 다 채웠을걸. 거참 흉측한 노릇이 왜. 아 글쎄 님제네 물이 오늘 또 바르갔기에 물을 길어다 붓는다는 걸 이 앞집 물독에다가 3바켓이나 길어다 부었으게래. 아니 세상에 그렇게도 집 모양도 마당 모양도 물동 모양까지 똑같은 법이 어둠에 있겠소마. 4번째 바켓을 들고 들어가서 부을래는데 거 누구요 하고 방 안에서 나오는 여인을 보니께니 아 그게 님제래 아니고 낯선 여인이 아니겠음마. 그제서야 그게 님제네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인 줄을 알았음매게래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듯이 웃는다.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는 아니 웃을 수가 없어서 같이 웃고 나서 그러니까 길도 서툴고 하신데 그만 들어가십시다 했더니 나는 생겨먹길 어떻게 생겨먹어 그런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속이 쏴서 못 앉아있까 습대게래. 사지를 놀리면서 거저 돌아가야디. 그래서 그러디 뭐 님전에 일 도와주느라고 그런 게 아니 왜 하고 부득부득 또 대문 밖으로 나간다. 아이고 손님은 손님 체면을 차리셔야죠. 그건 뭘 그러세요 하면서 좀 세게 말을 하여 보았으나 에게게 체면이 사람 죽이는 줄 모른마 하고 종시 듣지 아니하고 그 돌층대길을 노인이 또 허덕허덕 내려간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대로만 보고 있었더니 쉼없이 연거푸 몇 바켓을 거듭해서 기어코 그 고른 물독을 물이 남실남실하게 채워놓고야만 한다. 그 후부터 나는 아내와 물장수가 말을 다툴 때마다 덕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이 늙은이가 지금은 무슨 일에 또 그리 앉았지도 못하고 분주히 돌아갈까? 아직도 몸은 여전히 튼튼하신지 지극히 그 안부에 궁금함을 느끼곤 한다.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시골 노파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계용목 작가의 작품 가운데 오리알 추천드립니다. 어느 착한 소년의 이야기죠. 그리고 청춘도라는 작품도 있고요. 연애 사포화도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일부러 찾아 내려온 여교사 마미령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죠. 매우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형제 이야기를 다룬 수달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들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